자네 정체가 뭔가? 그냥 국밥집 직원인데요. 내 아들이 가짜라고 30년 동안 내 아들인 줄 알고 키웠습니다. 죽은 아내가 불길 속에서 목숨 바쳐 살려낸 아이였거든요. 그런데 아들 혈액형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 아니었던 겁니다. 미친 듯이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시장통 국밥집에서 진짜 아들을 발견했죠. 그런데 그 국밥집 여사장,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었습니다. 3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곳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 한성식품 본사 빌딩 꼭대기 층 회장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수행비서 박 과장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강중만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던 채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올해 60, 한성식품을 일궈낸 입지전적 인물. 하지만 오늘따라 그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뭐야 또? 강 회장이 돌아보지도 않고 물었습니다. 이번엔 뭘 친 거야, 그 녀석이. 박 과장이 침을 꿀꺽 삼켰어요. 도련님이 청담동에서 스포츠카로 가로수를 들이받으셨습니다. 강 회장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다친 사람은? 다행히 새벽이라 행인은 없었고요. 도련님도 가벼운 찰과상만. 차는? 폐차입니다. 3억짜리가. 강 회장이 책상을 탁 내리쳤습니다. 그 녀석이 올해만 몇 대째야? 박 과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네 대째입니다, 회장님. 강 회장은 이마를 짚었습니다. 30살 먹은 아들 민수. 어릴 때는 그렇게 예쁘고 착했는데 언제부터인가 사고뭉치가 되어버렸어요. 경영 수업을 시켜보면 회의 시간에 졸고 해외 연수를 보내면 유흥가만 돌아다니고 맡긴 사업은 죄다 적자. 그래도 버릴 수 없었습니다. 30년 전 죽은 아내가 목숨 바쳐 살려낸 아들이었으니까요. 강 회장은 창가에 놓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젊은 시절의 아내.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여보. 강 회장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녀석 때문에 내가 10년은 더 늙는 것 같소? 사진 속 아내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30년 전처럼 웃고만 있었어요. 박 과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오후 일정은 어떻게? 강 회장이 손을 저었어요. 다 취소해. 네. 머리 좀 식히게 혼자 좀 있을 거야. 운전기사도 부르지 마. 박 과장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경우 문제가. 시끄러. 내가 무슨 애야? 혼자 밥도 못 먹어? 강 회장은 정장 재킷을 벗어던지고 옷걸이에서 낡은 점퍼를 꺼냈어요. 10년 전 아내 기일에 입었던 옷이었습니다. 좀 늦을 거야. 연락하지 마. 그 말을 남기고 강 회장은 회장실을 나섰습니다. 박 과장은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강 회장이 향한 곳은 서울 외곽의 오래된 시장이었습니다. 재래시장 골목. 좁은 길 양쪽으로 좌판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생선 비린내와 고춧가루 냄새가 뒤섞였습니다. 어디선가 떡볶이 냄새도 풍겨왔어요. 강 회장은 낡은 점퍼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고 천천히 골목을 걸었습니다. 30년 전이었어요. 아직 한성식품이 작은 식품 공장이었을 때 아내와 함께 이 시장을 자주 찾았죠. 아내는 입덧이 심했습니다.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그런데 유독 이 시장의 한 국밥집 국물만은 넘겼었죠. 여보, 나 그 국밥 먹고 싶어. 아내의 그 말에 강 회장은 새벽같이 일어나
냄비를 들고 국밥을 사러 다녔었습니다. 그때는 행복했어요. 가난했지만 둘이 함께여서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국밥집이 아직도 있을까? 강 회장은 골목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저기, 골목 끝자락에 낡은 간판이 보였어요. 페인트가 벗겨지고 글씨도 희미했지만 분명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욕쟁이 국밥. 강 회장의 심장이 쿵 뛰었어요. 30년 전 그 가게였습니다. 가게 앞에는 플라스틱 의자 몇 개가 놓여 있었고 안에서는 뽀얀 국물 냄새가 흘러나왔어요. 강 회장이 조심스럽게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어서 와요.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주방에서 국자를 휘두르던 여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60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어요. 머리에는 수건을 동여매고 앞치마에는 국물 자국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어요. 강 회장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턱으로 가리켰습니다. 혼자야? 저기 앉아. 강 회장이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게 안을 둘러봤어요. 벽에는 오래된 연예인 사진이 붙어 있었고 천장의 형광등은 깜빡거렸습니다. 낡았지만 깔끔하게 정돈된 가게였어요. 뭐 먹을 거야? 여자가 물컵을 탁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국밥 주시오. 순대국? 돼지국? 뼈해장국? 강 회장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30년 전 아내가 먹던 그 국밥. 이름이 뭐였더라? 제일 잘 나가는 걸로. 돼지국밥이야. 금방 나와. 여자는 퉁명스럽게 말하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강 회장은 피식 웃었어요. 30년 전에도 저랬나? 그때는 젊은 아주머니였을 텐데. 잠시 후 뚝배기가 탁 놓였습니다. 뽀얗고 뜨거운 국물. 그 위에 파가 송송 뿌려져 있었어요. 깍두기는 셀프야. 저기서 퍼와. 여자가 손가락으로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반찬대 위에 커다란 깍두기 통이 놓여 있었어요. 강 회장은 깍두기를 한 접시 퍼왔습니다. 그리고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한술 떴어요. 후후 불어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강 회장의 눈이 번쩍 떠졌어요. 이 맛이었습니다. 진하면서도 깔끔한 국물. 느끼하지 않고 깊은 감칠맛. 30년 전 아내에게 사다 줬던 그 맛이었어요. 강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숟가락을 든 채로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야, 왜 그래? 뭐가 들어갔어? 여자가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강 회장의 표정이 이상했거든요. 이 국밥. 강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0년 전에도 이 맛이었소? 여자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30년? 그때부터 했지. 우리 시어머니가 50년 전에 시작한 가게야. 그럼 당신이 그때도 여기 있었소? 당연하지. 시집와서 쭉 여기서 일했는데. 강 회장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여자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혹시 30년 전에 임신한 새댁이 자주 오지 않았소? 입덧이 심해서 이 국밥만 먹었다던. 여자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눈썹이 꿈틀거리더니 뭔가 떠올리는 표정이 됐어요. 임신한 새댁? 국밥? 여자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30년 전. 그때는 자기도 막 30이 됐을 때였죠. 여자가 손을 탁 쳤습니다. 그 새댁, 기억나? 배가 불룩한데 얼굴은 창백했던 새댁. 강 회장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그 새댁 남편이 맨날 새벽에 와서 냄비에 국밥 담아갔지? 한 달을 꼬박 매일 왔잖아. 그게 나요. 강 회장이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여자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뭐, 내가 그 남편이야? 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여자가 맞은편에 털썩 앉았어요. 그 착한 새댁 남편이 내였어? 그 새댁 어떻게 됐어? 잘 살아? 강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죽었소? 여자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사라졌습니다. 뭐라고? 30년 전에 화재로 죽었소? 아이 낳고 얼마 안 돼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뽀얀 국물 위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아이고. 여자가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그 착한 새댁이 그렇게 됐어? 강 회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지는 걸 참느라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 아기는? 여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살았소. 강 회장이 낮게 말했어요. 마누라가 목숨 바쳐서 살려냈소.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강 회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잠시 후 여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여자는 주방으로 들어가더니 무언가를 들고 나왔어요. 깍두기 한 통이었습니다. 이거 가져가. 여자가 깍두기 통을 탁 내려놓았어요. 그 새댁이 이 깍두기를 엄청 좋아했어. 국밥보다 깍두기를 더 먹었다니까. 강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기억났어요. 아내가 깍두기를 아삭아삭 씹으며 웃던 모습이. 고맙소. 강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자가 코를 훌쩍였어요. 고맙긴. 이 돈도 안 되는 깍두기를. 강 회장은 국밥을 천천히 먹기 시작했습니다. 한 술 한 술. 30년 전의 추억을 떠올리며 아내와 함께했던 시간들,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날들, 그리고 아내를 잃은 그날의 비극. 모든 것이 이 국물 한 그릇에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참, 당신 이름이 뭐야? 여자가 물었습니다. 강중만이요. 나는 최말순이야. 앞으로 자주 와. 30년 단골 대접해줄게. 강 회장은 피식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웃는 것 같았어요. 그러겠소, 최 여사. 그날 저녁 강 회장은 집에 돌아와 아내의 영정 사진 앞에 깍두기를 놓았습니다. 여보, 그 국밥집 아직 있더라. 당신이 좋아하던 그 맛 그대로야.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깍두기 한 조각을 집어 먹었어요. 아삭아삭. 아내가 좋아하던 그 맛이었습니다.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지만 강 회장은 그걸 닦지 않았어요. 그냥 가만히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깍두기를 씹었습니다. 그 밤 강 회장은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추억의 맛. 그것이 그의 지친 마음을 달래준 것 같았어요. 며칠 뒤 새벽 3시였습니다. 강 회장의 침실에서 전화벨이 울렸어요. 따르릉, 따르릉. 강 회장은 눈을 비비며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누구야, 이 시간에.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박 과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련님이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강 회장의 눈이 번쩍 떠졌어요. 뭐라고? 지금 중앙병원 응급실입니다. 빨리 오셔야 합니다. 강 회장은 잠옷바람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운전기사를 부를 시간도 없었어요. 직접 차를 몰았습니다. 새벽 거리를 미친 듯이 달렸어요. 신호등 따위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민수야, 제발. 강 회장의 손이 핸들 위에서 떨렸습니다. 30년 전 아내를 잃었을 때처럼 심장이 쿵쾅쿵쾅 요동쳤어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 앞에 구급차가 서 있었어요. 붉은 경광등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이 응급실 문을 박차고 들어갔어요. 내 아들, 강민수 어딨어? 간호사들이 놀라서 쳐다봤습니다.
잠옷 차림의 노인이 고함을 지르고 있었으니까요. 보호자분이세요? 한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그래, 강민수 아버지야. 내 아들 어딨어? 간호사가 안쪽을 가리켰어요. 지금 수술 준비 중이십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강 회장은 가리키는 방향으로 달려갔습니다. 수술실 앞복도. 거기에 박 과장이 서 있었어요. 무슨 일이야? 어떻게 된 거야? 박 과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청담동에서 스포츠카로 전봇대를 들이받으셨습니다. 또 차 사고? 그놈의 차가 뭐라고? 이번엔 좀 심각합니다, 회장님. 과다출혈이라고. 강 회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과다출혈?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바로 그때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십니까? 그래, 나야. 내 아들 어때? 의사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출혈이 심합니다. 긴급 수혈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수혈? 그럼 당장 해. 문제가 있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환자분 혈액형이 좀 특이해서요. 지금 혈액 보유량이 부족합니다. 강 회장이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내 핏 써. 나랑 아들이랑 혈액형 같아. 둘 다 AB형이야. 의사의 눈썹이 꿈틀거렸어요. AB형이요? 그래. 나도 AB형이고 죽은 내 마누라도 AB형이었어. 아들도 당연히 AB형이지. 의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 그게 뭐가 문제야? 빨리 내 피 뽑아. 의사가 잠시 망설였어요.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환자분 혈액형은 O형입니다. 강 회장의 동작이 멈췄어요. 뭐라고? O형이요. AB형 부모에게서 O형 자녀는 나올 수 없습니다. 강 회장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뭔가 잘못 들은 것 같았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혈액형 유전 법칙입니다, 회장님. AB형과 AB형 사이에서는 A형, B형, AB형만 나올 수 있어요. O형은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강 회장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마치 벼락을 맞은 것처럼요. 그럴 리가 없어. 강 회장의 입에서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박 과장이 황급히 부축했습니다. 회장님, 강 회장은 박 과장의 팔을 뿌리쳤어요. 그리고 의사에게 다가갔습니다. 다시 검사해. 분명히 뭔가 잘못된 거야. 이미 2번 확인했습니다, 회장님. 결과는 같았어요. 강 회장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30년 동안 내 아들이라고 믿었는데 그럴 리가 없어. 민수는 내 아들이야. 내 마누라가 목숨 바쳐 살린 내 아들이라고. 강 회장은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천천히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회장님, 박 과장이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의사가 다시 말했어요. 회장님, 수혈이 급합니다. O형 혈액이 도착하는 대로 수술 들어갑니다. 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에는 초점이 없었어요. 1시간 뒤 수술이 끝났습니다. 민수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어요. 강 회장은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온몸에 붕대를 감고 누워있는 민수. 얼굴은 창백했고 기계들이 삑삑거리며 돌아가고 있었어요. 저 녀석이 내 아들이 아니라고. 강 회장은 유리창에 손을 짚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회장님, 일단 댁으로 돌아가시죠. 박 과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기는 제가 지키고 있을게요. 잠깐만. 강 회장이 낮게 말했어요.
저 녀석 건강검진 기록 있지? 네. 민수 어릴 때부터 건강검진 받았을 거 아니야. 그 기록 다 가져와. 박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날 오전, 박 과장이 서류 뭉치를 들고 병원으로 왔어요. 강 회장은 병원 카페에 앉아 서류를 훑어봤습니다. 초등학교 건강검진표, 중학교 건강검진표, 고등학교 건강검진표, 혈액형 란을 확인했어요. 모두 O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걸 내가 왜 몰랐지? 강 회장이 중얼거렸어요. 생각해보니 이유가 있었습니다. 민수는 워낙 건강 체질이었어요. 감기 한 번 심하게 앓은 적이 없었죠. 병원에 입원한 적도 없었고 큰 수술을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건강검진표의 혈액형 란은 그저 당연히 내 아들이니 맞겠거니 하고 무심코 넘겼던 거예요. 첫 대형 사고가 나서야 비로소 진실이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서류를 탁 내려놓았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그럼 민수는 누구 아들이야? 내 마누라가 바람을 피웠다는 거야? 그 생각이 머리를 스치자 강 회장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어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 여자가 그랬을 리 없어. 아내는 세상에서 가장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전에도 연애 한 번 안 한 순수한 여자였어요. 그럼 뭐가 잘못된 거야? 도대체 뭐가? 강 회장은 머리를 싸맸습니다. 바로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박 과장이었습니다. 회장님, 도련님이 깨어나셨습니다. 강 회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중환자실로 달려갔습니다. 민수가 눈을 떴습니다. 아직 정신이 몽롱한 표정이었어요. 아버지. 민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강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30년 동안 보아온 얼굴, 내 아들이라고 믿었던 얼굴, 이 녀석이 내 핏줄이 아니라고. 강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슬픔의 눈물인지 배신감의 눈물인지 아니면 혼란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어요. 아버지, 왜 울어요? 민수가 힘겹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강 회장은 그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이 손을 처음 잡았던 게 30년 전이었어요. 갓난아기였던 민수, 새끼손가락만큼 작았던 손. 그때 강 회장은 맹세했었죠. 이 아이를 평생 지키겠다. 아내를 잃은 슬픔 속에서 유일하게 남은 희망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그 희망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나 죄송해요. 또 사고 쳐서. 민수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어요. 강 회장은 아들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나지막하게 말했어요. 괜찮아. 살아있으면 됐어. 하지만 강 회장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문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해. 3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강 회장은 결심했어요.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민수가 다시 잠든 뒤 강 회장은 병원 복도로 나왔습니다. 박 과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박 과장? 강 회장이 낮게 말했습니다. 네, 회장님. 30년 전 화재 사건 조사해. 그때 구조했던 소방관, 병원 관계자, 누구든 찾아내. 박 과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30년 전이요? 그게 왜? 묻지 마. 그냥 해. 강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박 과장이 고개를 숙이고 물러갔어요. 강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뜨고 있었어요. 30년 전의 진실. 그것이 무엇이든 알아내야 했습니다. 설령 그 진실이 자신의 인생을 뒤흔들어 놓는다 해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어요. 상태가 많이 호전됐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혈액형 문제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박 과장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회장님 찾았습니다. 뭘 찾았어? 30년 전 화재 당시 구조를 담당했던 소방관입니다.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경기도 양평에 사신다고 합니다. 강 회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주소 보내. 지금 바로 간다. 1시간 뒤 강 회장은 양평의 한 시골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논밭 사이로 작은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어요. 박 과장이 가리키는 집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낡았지만 정갈하게 관리된 한옥이었어요. 마당에서 한 노인이 텃밭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이르는 넘어 보였어요. 강 회장이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김종필 씨 되십니까? 노인이 고개를 들었어요. 호미를 든 채로 강 회장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렇더만. 누구시오? 저는 강중만이라고 합니다. 30년 전 화재 사건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노인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30년 전? 그 산후조리원 화재 말이오? 네. 그때 제 아내가. 강 회장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왔어요. 노인이 호미를 내려놓았습니다. 천천히 일어나며 말했어요. 안으로 들어오시오. 서서 할 얘기가 아닌 것 같소. 작은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노인의 아내가 보리차를 내왔어요. 강 회장은 차를 마실 여유가 없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제 아내가 어떻게 죽었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노인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뭔가를 떠올리는 표정이었습니다. 30년 전 그날, 노인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소. 산후조리원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들어왔지. 강 회장은 숨을 죽였어요.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불길이 거셌소. 연기가 자욱하고 비명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지.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한 듯 했어요. 조리원이 건물 2층에 있었소. 1층은 다른 가게였고 불은 1층 보일러실에서 시작됐지. 노인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데 연기가 얼마나 심했는지 앞이 하나도 안 보였소. 강 회장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그래도 밀고 들어갔소. 안에서 아기 우는 소리가 들렸거든. 노인이 눈을 감았습니다. 산모실부터 수색했소. 한 방 한 방 문을 열어가면서. 그런데 제일 안쪽 방에서 노인이 말을 멈췄어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일 안쪽 방에서 뭘 보셨습니까? 강 회장이 다급하게 물었어요. 노인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강 회장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문을 부수고 들어갔을 때 천장에서 불이 붙은 목재가 떨어지고 있었소. 강 회장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그런데 이상한 광경을 봤지. 이상한 광경이요? 젊은 여자가 있었소. 바닥에 엎드린 채로 뭔가를 감싸고 있었어. 노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처음엔 뭔지 몰랐소. 근데 가까이 가보니까 노인이 고개를 숙였어요. 아기였소. 그 여자가 온몸으로 아기를 감싸고 있었어. 강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닿지 않았어요. 천장에서 불붙은 나무가 떨어지는데 그 여자가 전부 등으로 받아냈소. 노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등짝이 엉망이었어. 피투성이었소. 화상을 입고 살이 타고. 강 회장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여자는 아기를 놓지 않았소.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노인이 코를 훌쩍였어요. 내가 30년 동안 소방관 생활하면서 수많은 현장을 봤지만 그날만큼 가슴 아픈 날은 없었소. 강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렸어요. 아기는 어땠습니까? 한참 뒤에야 강 회장이 물었어요. 털끝 하나 안 다쳤소. 노인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여자가 젖은 수건으로 아기를 감싸고 있었거든. 불도 안 닿고 연기도 안 들어가게 마지막 순간까지 아기를 지킨 거요. 강 회장은 주저앉았어요. 의자에서 바닥으로 미끄러졌습니다. 여보. 강 회장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30년 전 자신은 출장 중이었습니다. 급하게 돌아왔을 때는 이미 아내의 장례식이 시작된 뒤였어요. 아내의 시신은 너무 심하게 훼손되어서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의사가 말했었죠. 사모님은 화상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고통스러우셨겠지만 마지막까지 아기를 지키셨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아내는 인간 방패가 된 거였어요. 자기 몸을 태우면서 아기를 살린 거였습니다. 그런데 노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었소. 강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상한 거요? 그날 신생아실에 아기가 여러 명 있었소. 화재가 나니까 직원들이 아기를 데리고 대피했지. 강 회장의 눈이 커졌어요. 근데 그때 현장이 얼마나 아비규환이었는지 몰라. 연기에 앞이 안 보이고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직원들이 아기를 안고 뛰어나오는데 노인이 말을 멈췄어요. 뭔가 떠오른 듯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잠깐 그때 뭐가 생각나셨습니까? 신생아실 직원들이 아기를 안고 나오다가 복도에서 서로 부딪혔던 것 같은데 노인이 이마를 짚었습니다. 연기 때문에 앞이 안 보여서 아기 이름표가 떨어지고 난리가 났었소. 강 회장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설마. 노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 아닐 거요. 나중에 병원에서 확인했다고 했으니까. 내가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뒤섞인 것 같소. 하지만 강 회장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아기 이름표가 떨어졌다고? 그 혼란 속에서 제대로 확인이 됐을까? 설마. 그때 바뀐 거야? 강 회장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노인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30년 전 일을 찾는 거요? 노인이 물었어요. 강 회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쓴웃음만 지었어요. 그냥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남기고 강 회장은 집을 나섰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박 과장에게 말했어요. 30년 전 그 산후조리원. 그때 같이 있던 다른 산모 찾아내. 다른 산모요? 그건 또 왜? 그날 신생아실에 아기가 여러 명 있었어. 그 중에 우리 아이랑 같은 날 태어난 아기가 있었을 거야. 박 과장이 당혹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묻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강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아내가 목숨 바쳐 살린 아기. 그 아기가 정말 자신의 아들이 맞는지 아니면 그날 밤 무언가 잘못된 건지 진실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강 회장은 병원과 회사를 오가며 초조하게 조사 결과를 기다렸어요. 민수는 병실에서 회복 중이었습니다. 얼굴에 핏기가 돌아오고 농담도 할 수 있을 정도가 됐어요. 아버지, 저 언제 퇴원해요? 병원 밥 너무 맛없어요. 민수가 투정을 부렸습니다. 30살 먹은 놈이 아직도 애 같았어요. 강 회장은 피식 웃었습니다. 의사가 괜찮다고 하면 퇴원이야. 그때까지 참아.
아, 진짜 답답해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갇혀 있어야 해요? 강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뭘 잘못했냐고? 새벽에 술 마시고 차를 몰다가 전봇대를 들이받은 게 내 잘못이지. 하지만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어요. 그래, 알았어. 내일 맛있는 거 사다 줄게. 민수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진짜요? 뭐요? 국밥. 에이, 국밥이요? 고기 먹고 싶은데. 강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이 녀석이 정말 내 아들이 아닐까? 그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병실을 나서는데 전화가 울렸어요. 박 과장이었습니다. 회장님 찾았습니다. 강 회장의 심장이 쿵 뛰었어요. 뭘 찾았어? 30년 전 그 산후조리원에서 같은 날 아기를 낳은 산모 명단이요. 강 회장은 복도 구석으로 걸어갔습니다. 목소리를 낮췄어요. 누구야? 최말순이라는 분입니다. 회장님 사모님과 같은 날 출산하셨더라고요. 강 회장의 눈이 커졌어요. 최말순? 그 이름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았습니다. 잠깐, 최말순이라고? 네, 회장님. 현재 서울 외곽시장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강 회장은 멍해졌어요. 최말순, 욕쟁이 국밥집 사장. 며칠 전 자신이 찾아갔던 그 가게, 아내의 단골집이었던 그곳, 그 여자가 같은 날 아기를 낳았다고? 잠깐, 그 여자 아들 이름이 뭐야? 박도훈이라고 합니다. 올해 30살이고요. 30살. 민수와 같은 나이. 강 회장의 손이 떨렸어요. 그 아들, 지금 뭐해? 어머니 가게에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밥집을 함께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강 회장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어요. 최말순의 아들, 박도훈. 만약 그날 밤 아기가 바뀌었다면 그 청년이 자신의 친아들일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회장님, 거기 계세요? 박 과장의 목소리에 강 회장이 정신을 차렸어요. 아, 그래. 잘 들었어. 추가 조사가 필요하시면. 아니, 됐어. 나머지는 내가 직접 알아볼게. 강 회장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직접 봐야겠어. 강 회장은 결심했습니다. 그 청년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했어요. 다음 날 점심때였습니다. 강 회장은 다시 그 시장을 찾았어요. 이번에는 양복 대신 낡은 점퍼를 입었습니다. 모자도 눌렀었어요. 누가 봐도 평범한 노인처럼 보였습니다. 재벌 회장이라고는 상상도 못할 차림이었어요. 욕쟁이 국밥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점심시간이라 손님이 제법 있었어요. 강 회장은 가게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저 안에 내 아들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 생각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문을 밀었어요. 어서 와요.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최말순 여사였어요. 그녀가 강 회장을 알아봤습니다. 아저씨, 또 왔네? 강 회장이 어색하게 웃었어요. 국밥이 먹고 싶어서. 그래, 앉아. 금방 줄게. 강 회장은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주방 쪽을 슬쩍 바라봤어요. 젊은 남자가 일하고 있었습니다. 국자로 육수를 저으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 녀석이 박도훈인가? 강 회장은 눈을 가늘게 뜨고 청년을 관찰했습니다. 나이는 30쯤 되어 보였어요. 키는 크고 어깨가 떡 벌어졌습니다. 얼굴은 강 회장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젊은 시절 자신과 닮아 있었습니다.
눈매가 특히 그랬어요. 길고 시원하게 뻗은 눈, 날카롭지만 부드러운 인상,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전에 자신을 보는 것 같았어요. 여기요, 국밥 나왔습니다. 그 청년이 직접 국밥을 가져왔습니다. 강 회장은 움찔했어요.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 더 확실했습니다. 닮았어. 너무 닮았어. 맛있게 드세요. 청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소 짓는 모습도 강 회장 젊은 시절과 비슷했어요. 고마워. 강 회장은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청년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지 못하고 다시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강 회장은 국밥을 한술 떴어요. 하지만 맛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온통 그 청년 생각뿐이었어요. 저 녀석이 내 아들이야.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피는 못 속인다더니 진짜 그런가 보다. 강 회장은 국밥을 먹는 척하면서 계속 청년을 관찰했어요. 청년은 손님이 오면 밝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문을 받을 때는 메모지에 또박또박 적었어요. 실수하지 않으려는 꼼꼼함이 보였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어머니를 챙겼어요. 엄마, 다리 아프지? 잠깐 앉아 있어. 최말순이 손을 저었습니다. 시끄러. 난 안 아파. 또 그러네. 아침에 다리 절던 거 내가 봤거든. 청년이 어머니 등을 밀어 의자에 앉혔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어깨를 주물러줬습니다. 강 회장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효자네. 저 녀석은 효자야. 민수는 저런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어깨를 주물러 준 적도, 건강을 걱정해 준 적도 없었어요. 늘 손만 벌렸죠. 용돈 달라, 차 사달라, 사고 수습해 달라. 그런데 저 청년은 달랐습니다. 가난하지만 어머니를 챙기고 성실하게 가게를 지키고 있었어요. 강 회장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 효도는 내가 받아야 하는 건데 질투심이 치밀어 올랐어요. 내 핏줄이 남한테 효도하는 게 억울했습니다. 그때 청년이 다시 다가왔어요. 손님, 식사 괜찮으세요? 깍두기 더 드릴까요? 강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청년의 눈을 마주봤어요. 맑고 깨끗한 눈이었습니다. 순수하고 정직한 눈빛이었어요. 아, 괜찮아. 맛있게 먹고 있어. 네, 천천히 드세요. 청년은 웃으며 돌아섰습니다. 강 회장은 그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넓은 등, 고든 자세, 영락없는 자신의 젊은 시절이었습니다. 확인해야 해. 강 회장은 마음을 굳혔어요. 유전자 검사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갑자기 찾아가서 너 내 아들이야? 라고 할 수는 없었어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확실한 과학적 증거. 강 회장은 계산을 하고 가게를 나섰어요. 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봤어요. 청년이 테이블을 닦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강 회장은 낮게 중얼거렸어요. 기다려라. 곧 데리러 갈 테니까. 그리고 시장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박 과장에게 전화했어요. 유전자 검사할 수 있는 곳 알아봐. 아무도 모르게 비밀리에. 유전자 검사요? 누구 걸? 질문하지 마. 그냥 알아봐. 강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전화를 끊고 강 회장은 눈을 감았어요. 30년 전 그날 밤, 아내가 목숨 바쳐 살린 아기는 민수였습니다. 하지만 그 아기가 자신의 핏줄이 아니라면 진짜 자신의 아들은 가난한 국밥집에서 땀 흘리며 일하고 있었어요. 강 회장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30년이야. 30년. 30년 동안 헤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어떻게 만나야 할지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진실을 외면할 수는 없다는 것. 그리고 두 아들 모두 버릴 수 없다는 것. 강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시장 골목이 멀어지고 있었어요. 곧 돌아오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모든 걸 바로잡겠다고. 그날 이후로 강 회장의 일과가 바뀌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는 척하고 점심때면 슬그머니 회사를 빠져나왔어요. 목적지는 언제나 같았습니다. 욕쟁이 국밥집. 강 회장은 매일 그 가게를 찾았어요. 낡은 점퍼에 모자를 눌러 쓰고 구석 자리에 앉아 국밥을 먹었습니다. 사실 국밥을 먹으러 간 게 아니었어요. 도훈이를 보러 간 거였습니다. 도훈이가 육수를 젓는 모습, 손님에게 인사하는 모습, 어머니 어깨를 주물러주는 모습. 강 회장은 그 모든 걸 눈에 담았어요. 30년 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을 한꺼번에 보려는 것처럼요. 아저씨, 또 왔어? 최말순이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어요. 국밥이 맛있어서. 맛있긴. 매일 와서 국물만 홀짝거리면서. 강 회장은 어색하게 웃었어요. 들켰나 싶었습니다. 나이 드니까 밥이 안 넘어가서 그래. 에이, 그러면 죽 끓여줄까? 아들, 저 아저씨 죽 하나 해드려. 도훈이가 주방에서 고개를 내밀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잠시 뒤 하얀 죽이 나왔습니다. 전복이 송송 썰려 있었어요. 메뉴에 없는 건데 특별히 해드리는 거야. 우리 단골이니까. 최말순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강 회장은 코끝이 찡해졌어요. 단골이라고. 겨우 일주일 왔는데 단골이라고 해주다니. 고맙소, 최 여사. 고맙긴. 밥값은 꼬박꼬박 내잖아. 강 회장은 죽을 한술 떴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아내가 끓여주던 죽 맛이 났습니다. 입덧할 때 먹였던 그 죽. 강 회장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왜? 맛없어? 최말순이 물었어요. 아니, 너무 맛있어서. 강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강 회장은 가게 문 닫을 때까지 있었어요. 손님들이 다 빠지고 나서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저씨, 집이 어디야? 이렇게 늦게까지 있으면 어떡해? 최말순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괜찮아. 차 가지고 왔어. 차? 차가 있어? 낡은 거야. 중고차. 강 회장은 둘러댔습니다. 사실 밖에는 수억짜리 외제차가 세워져 있었어요. 그래도 조심해서 가. 요즘 밤길이 위험하다니까. 최말순의 말에 강 회장은 피식 웃었어요. 이 나이에 밤길 걱정을 해주는 사람이 있다니. 고맙소. 내일 또 올게. 또 와. 매일 오면 질리지도 않아? 안 질려. 평생 와도 안 질릴 것 같아. 그 말을 남기고 강 회장은 가게를 나섰습니다. 어둠 속에서 잠시 뒤를 돌아봤어요. 가게 안에서 도훈이가 바닥을 쓸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강 회장은 발걸음을 옮겼어요. 차에 타서 시동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서 가게 쪽을 바라봤어요. 잠시 뒤 가게 불이 꺼졌습니다. 최말순과 도훈이가 나왔어요. 도훈이가 어머니 가방을 들어줬습니다. 팔짱을 끼고 골목을 걸어갔어요. 둘이 나누는 대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엄마, 내일은 좀 쉬어. 다리 안 아파? 안 아프다니까? 시끄러. 또 그래. 맨날 안 아프다고 하면서 밤에 파스 붙이잖아. 야, 이 녀석이 엄마 방을 훔쳐봤어? 문틈으로 다 보여.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정겨운 모자의 모습이었어요. 강 회장은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저게 내 아들이야.
민수는 저런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가방을 들어준 적도 건강을 챙겨준 적도 없었어요. 아니, 민수에겐 어머니가 없었죠. 태어나자마자 엄마를 잃었으니까. 하지만 도훈이는 달랐습니다. 가난해도 어머니 곁에서 자랐어요. 사랑을 받고 사랑을 줄 아는 아이로 컸습니다. 강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미안하다.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30년 동안 못 찾아서 미안하다. 이틀 뒤였습니다. 박 과장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회장님, 유전자 검사 준비됐습니다. 강 회장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드디어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 머리카락이나 칫솔, 침이 묻은 물건이면 됩니다. 상대방 모르게 채취해서 가져오시면 돼요. 강 회장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도훈이의 머리카락을 어떻게 구하지? 다음 날 강 회장은 다시 국밥집을 찾았어요. 점심시간이 지나 손님이 뜸할 때였습니다. 도훈이가 테이블을 닦고 있었어요. 강 회장은 일부러 도훈이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사장님, 국밥 하나요. 네, 잠시만요. 도훈이가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강 회장은 재빨리 도훈이가 앉았던 의자를 살폈습니다. 등받이에 머리카락 한 올이 붙어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내 아들의 머리카락일지도 모른다. 강 회장은 주머니에서 비닐봉지를 꺼냈어요. 재빨리 머리카락을 집어넣었습니다. 여기요, 국밥 나왔습니다. 도훈이가 돌아왔어요. 강 회장은 화들짝 놀라 손을 뺐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도훈이는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밝은 미소를 짓고 돌아섰어요. 강 회장은 식은땀을 닦았습니다. 비닐봉지를 주머니에 깊이 넣었어요. 미안하다, 도훈아. 마음속으로 사과했습니다. 이렇게 몰래 해서 미안해. 그날 저녁 강 회장은 검사기관을 찾았어요. 박 과장이 미리 연락해둔 곳이었습니다. 의뢰인분의 모발과 비교하면 됩니까? 검사원이 물었어요. 그래요. 최대한 빨리 결과를 알고 싶소.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급행으로 하시면 사흘이요. 급행으로 해주시오. 강 회장은 주저없이 말했습니다. 검사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결과 나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강 회장은 검사기관을 나섰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총총했습니다. 30년 전 아내와 함께 보던 별이었어요. 여보, 곧 알게 될 것 같아. 강 회장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당신이 살린 아이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 아이가 어디 있는지 바람이 불어왔어요. 마치 아내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강 회장은 눈을 감았어요. 사흘이 천년처럼 느껴질 것 같았습니다. 사흘 뒤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서류 한 장이 나왔어요. 눈이 결과란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강 회장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부자관계 확인 일치. 도훈이가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 아니었어요. 30년 전 잃어버렸던 친아들. 그 아이가 국밥집에서 땀 흘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서류를 가슴에 꼭 안았어요.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찾았다. 갈라진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드디어 찾았어, 여보. 강 회장은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30년 묵은 울음이었어요. 같은 시각 병원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민수가 사라진 거예요. 도련님이 안 계세요. 간호사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병실 침대는 텅 비어 있었어요. 박 과장이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어디 갔어? 언제 나간 거야? 모르겠어요. 아까까지 계셨는데.
간호사가 두리번거렸어요. 침대 옆 탁자 위에 뭔가 있었습니다. 서류 봉투, 찢어진 채로 버려져 있었어요. 박 과장이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안을 확인하고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친자 관계 불일치,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강 회장이 비밀리에 의뢰했던 그 서류. 어떻게 민수가 이걸 발견한 거지? 박 과장은 땀을 닦았어요. 분명히 회장님 서재에 보관해뒀는데 민수가 퇴원 준비하러 집에 잠깐 갔다 왔나? 큰일이다. 박 과장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강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제발 받으세요, 회장님. 하지만 전화는 계속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각 민수는 어두운 골목을 걷고 있었어요. 병원 가운 위에 대충 외투만 걸친 차림이었습니다. 손에는 구겨진 서류가 들려 있었어요. 친자 관계 불일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나는 아버지 아들이 아니었어. 민수는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걸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목적 없이. 그럼 난 누구야? 내 진짜 부모는 누구야? 아버지가 알면 날 버릴 거야. 서러움이 폭발했어요. 민수는 골목 구석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어요. 하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병원 밥을 안 먹고 뛰쳐나온 터라 하루 종일 굶은 상태였습니다. 민수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어요.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구겨진 10,000원짜리 한 장이 나왔어요. 병원 침대 밑에서 주운 거였습니다. 뭐라도 먹어야겠다. 민수는 두리번거렸어요. 어느새 낯선 시장 골목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좁은 길 양쪽으로 가게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생선 냄새, 고춧가루 냄새가 뒤섞였습니다. 그때 코끝을 스치는 냄새가 있었어요. 고소하고 구수한 냄새, 국밥 냄새였습니다. 민수는 무의식적으로 그 냄새를 따라갔어요. 골목 끝에 작은 가게가 보였습니다. 욕쟁이 국밥, 낡은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불빛이 따뜻하게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망설였어요. 이 꼴로 들어가도 될까? 병원 가운에 외투를 걸치고 눈은 퉁퉁 붓고 머리는 산발이었습니다. 하지만 배가 너무 고팠어요. 민수는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어서 와요.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나이든 여자가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민수를 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어머나, 이 청년 왜 이래? 병원에서 도망쳤어?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어요. 일단 앉아. 여기. 여자가 민수를 구석자리로 안내했어요. 뭐 먹을래? 국밥? 수육? 그냥. 제일 싼 거요. 민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여자가 잠시 민수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뒤 국밥 한 그릇이 나왔어요. 뽀얀 국물에 고기가 듬뿍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제일 싼 거예요? 민수가 물었어요. 아무리 봐도 제일 싼 것 같지 않았거든요. 응, 오늘 특가야. 먹어. 여자가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따뜻했어요. 민수는 숟가락을 들었어요. 국물을 한술 떴습니다. 입에 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맛있었습니다. 너무 맛있었어요. 따뜻하고 깊고 푸근한 맛. 마치 엄마 품 같은 맛이었습니다. 민수는 태어나서 엄마 품을 모릅니다. 태어나자마자 엄마가 죽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국밥에서 엄마 냄새가 났어요. 설명할 수 없는 그리움이 밀려왔습니다.
왜 맛없어? 여자가 다가와서 물었어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을 훔치며 대답했어요. 아니요. 너무 맛있어서. 맛있으면 울지 말고 먹어. 국물이 짜지잖아. 여자가 투덜거렸어요. 하지만 손으로 민수의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그 손길에 민수는 더 크게 울었어요. 서럽게 마음껏 30년 인생에서 처음 느껴보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바빴어요. 회사일, 사업일, 회의. 같이 밥 먹은 적도 별로 없었죠. 그래서 외로웠습니다. 늘 뭔가 채워지지 않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사고를 쳤는지도 몰라요. 관심받고 싶어서. 그런데 지금 이 낯선 가게에서 처음으로 마음이 놓이는 느낌이었습니다. 다 먹으면 밥 더 줄까? 배고파 보이는데. 여자가 물었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안 나왔어요. 그때 주방에서 젊은 남자가 나왔습니다. 밥그릇을 들고 있었어요. 여기요, 공깃밥이요. 민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남자의 얼굴을 봤습니다. 또래인 것 같았어요. 30쯤 되어 보였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급하게 먹으면 체해요. 남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밝고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민수는 멍하니 그 얼굴을 바라봤어요.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아버지 젊은 시절 사진?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왜요? 제 얼굴에 뭐 묻었어요? 남자가 웃으며 물었어요. 아, 아니에요. 민수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밥을 퍼먹기 시작했어요. 국밥에 밥을 말아서 후루룩 먹었습니다. 정신없이 먹었어요. 여자와 남자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굶었구나, 저 청년. 여자가 낮게 중얼거렸어요. 엄마, 국밥 하나 더 줄까? 그래, 가져다 줘. 남자가 국밥 한 그릇을 더 가져왔습니다. 민수 앞에 슬쩍 놓았어요. 서비스예요. 배 채우고 가세요. 민수는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저 돈이 10,000원밖에 없는데. 괜찮아요. 오늘은 제가 살게요. 남자가 웃었어요. 민수는 그 미소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참 따뜻하구나. 이런 사람이 진짜 가족이면 좋겠다. 민수는 국밥을 다 먹고 나서도 한참 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어요. 이 따뜻한 공간을 떠나기 싫었습니다. 밖으로 나가면 다시 혼자가 될 것 같았어요. 청년 갈 데 있어? 여자가 물었어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자. 창고에 이불 있어. 네. 민수가 깜짝 놀랐어요. 낯선 사람인데. 재워주신다고요? 낯선 사람이면 어때? 배고픈 사람한테 밥 주고 갈 데 없는 사람한테 잠자리 주는 게 사람 도리지. 여자가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민수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엔 닦지 않았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됐어. 울지 마. 내일 아침에 속 풀어주는 국 끓여줄 테니까 오늘은 푹 자. 여자가 민수의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그 손길이 엄마 같았어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엄마의 손길. 민수는 그날 밤 창고에서 잠을 잤습니다. 낡은 이불이었지만 따뜻했어요. 자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해야 하지? 아버지한테 돌아가야 할까? 하지만 돌아가면 버림받을 것 같아요. 아버지의 진짜 아들이 아니니까. 민수는 눈을 감았어요. 내일 생각하자. 오늘은 그냥 자자. 그렇게 민수의 긴 하루가 끝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민수는 낯선 천장을 보며 눈을 떴어요. 어디지? 잠시 멍했습니다. 좁은 창고였어요. 라면 박스와 양념통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아, 맞다.
어젯밤 국밥집에서 잤구나. 민수는 몸을 일으켰어요. 온몸이 뻐근했습니다. 창고 문이 삐걱 열렸어요. 환한 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일어났어? 어젯밤 그 청년이었어요. 손에 뜨거운 국 한 그릇을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해장국 끓였어요. 속 풀라고. 민수의 코끝이 찡해졌어요. 해장국이라니. 감사합니다. 민수는 국을 받아들었어요.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한술 떴어요. 얼큰하고 시원했습니다. 속이 확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맛있어요? 청년이 웃으며 물었어요. 네, 너무 맛있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아서 고개를 숙였어요. 다 먹으면 나와요. 밥 먹고 뭐 할지 생각해봐요. 청년이 창고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민수는 국을 다 먹고 창고를 나섰어요. 가게 안은 아침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청년이 육수솥을 적고 있었어요. 여사장은 채소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나왔네. 여사장이 민수를 보며 말했어요. 속 좀 풀렸어? 네, 덕분에요. 민수는 어색하게 서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나가야 하나? 하지만 갈 곳이 없었어요. 집에 돌아가기 싫었습니다. 아버지 얼굴을 볼 자신이 없었어요. 저기, 민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뭔데? 여사장이 물었습니다. 혹시 여기서 일할 수 있을까요? 여사장의 손이 멈췄어요. 민수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일? 너 같은 애가? 네. 아무거나 할게요. 설거지든 청소든 뭐든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간절했습니다. 여사장이 한참 민수를 바라봤어요.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손 좀 봐봐. 네. 손. 내밀어봐. 민수는 어리둥절하며 손을 내밀었어요. 여사장이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뒤집어보고 만져보고. 여사장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일해본 적 없는 손이네. 부잣집 아들이야? 민수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들킨 기분이었습니다. 그건 됐어. 말 안 해도 돼. 사정이 있겠지. 여사장이 손을 놓았어요. 근데 여긴 힘들어.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해야 해. 할 수 있겠어?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 수 있어요. 뭐든 할 수 있어요. 여사장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 그럼 오늘부터 해봐. 못 버티면 그때 가고. 민수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긴. 일이나 잘해. 여사장이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민수의 국밥집 생활이 시작됐어요. 참, 나이가 어떻게 돼요? 도훈이가 물었어요. 30이요. 나랑 동갑이네. 도훈이가 웃었어요. 민수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동갑이지만 여기선 선배니까 형으로 모실게요. 뭐, 그냥 편하게 해. 아니에요. 형이 저한테 일 가르쳐 주잖아요. 형이라고 부를게요. 도훈이가 피식 웃었어요. 알았어. 맘대로 해. 처음에는 설거지부터 했습니다. 기름때 묻은 그릇을 닦는 게 쉽지 않았어요. 손이 빨갛게 부르텄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어요. 야, 거기 기름때 안 빠졌어. 다시 해. 도훈이가 지나가며 말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민수는 이를 악물고 다시 닦았습니다. 평생 이런 일 해본 적 없었어요. 집에서는 밥도 차려주고 빨래도 해주고 손 하나 까딱 안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모든 걸 직접 해야 했어요. 힘들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어요. 하지만 버텼습니다.
여기서 도망치면 진짜 갈 곳이 없었으니까요. 며칠이 지났어요. 민수는 조금씩 일에 익숙해졌습니다. 설거지 속도가 빨라졌어요. 그릇 정리도 능숙해졌습니다. 제법인데? 도훈이가 감탄했어요. 금방 늘었네. 손재주가 있나 봐. 민수는 쑥스럽게 웃었어요. 칭찬받으니까 기분이 좋았습니다. 형, 저것도 가르쳐 주세요. 민수가 육수 솥을 가리켰어요. 육수? 관심 있어? 네.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국물이 나오는지 궁금해요. 도훈이가 웃었어요. 그건 기업 비밀인데. 에이, 알려주세요. 우리 엄마한테 허락받아야 해. 도훈이가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말순 여사님, 민수가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왜? 시끄러워. 여사장이 주방에서 소리쳤어요. 저도 육수 만드는 거 배워도 돼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여사장이 나왔습니다. 육수? 내가? 네. 배우고 싶어요. 여사장이 민수를 빤히 쳐다봤어요. 그리고 피식 웃었습니다. 좋아. 대신 제대로 배워야 해. 대충 하면 쫓아낼 거야. 열심히 할게요. 민수의 눈이 반짝거렸어요. 그날부터 민수는 육수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뼈를 고르는 법, 핏물을 빼는 법, 불 조절하는 법. 여사장이 하나하나 알려줬어요. 여기서 불을 너무 세게 하면 탁해져. 약한 불로 오래 끓여야 맑은 국물이 나와.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메모까지 했습니다. 어머, 꼼꼼하기도 하지. 여사장이 웃었어요. 제대로 배우고 싶어서요. 민수는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민수가 간을 보면 맛이 달라졌습니다. 잠깐, 이거 내가 한 거야? 도훈이가 국물을 맛보며 물었어요. 네. 제가 소금이랑 젓갈 넣었는데요. 와, 대박. 엄마보다 나은데? 민수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요? 응. 진짜 맛있어. 도훈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사장이 다가와서 국물을 맛봤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한 거야? 그냥 느낌대로요. 조금 싱거운 것 같아서 젓갈을 더 넣었어요. 여사장이 민수를 빤히 쳐다봤어요. 뭔가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습니다. 너 혹시 요리 배운 적 있어? 아니요. 처음이에요. 처음인데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여사장이 중얼거렸어요. 사실 이건 타고난 거였습니다. 민수는 자신도 모르게 절대 미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사장의 피를 받은 거죠. 자기 친엄마의 재능을 물려받은 겁니다. 물론 민수는 그걸 몰랐어요. 그냥 느낌대로 한 건데 맛있다니까 신기했습니다. 앞으로 가는 내가 봐. 여사장이 말했어요. 네, 들었잖아. 가는 내가 보라고. 민수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인정받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민수는 국밥집의 일원이 됐어요. 도훈이는 육수와 가게 경영을 맡았고 민수는 간을 보고 신메뉴를 개발했습니다. 둘의 손발이 척척 맞았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 일한 것처럼요. 야, 형. 이것 좀 맛봐. 민수가 새로 만든 양념장을 내밀었어요. 도훈이가 맛을 봤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와, 이거 대박. 뭐 넣은 거야? 비밀이에요. 민수가 장난스럽게 웃었어요. 야, 나한테도 비밀이야? 형이 육수 비밀 안 알려줬잖아요. 그건 엄마 비밀이라서 그래. 둘이 낄낄거리며 웃었어요. 그 모습을 여사장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저 둘이 왜 저렇게 닮았지? 여사장이 중얼거렸어요. 웃는 모습이 비슷했습니다. 눈매도 코도 입도 마치 형제 같았어요.
여사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에이, 설마. 남남인데 뭘. 하지만 자꾸 그 생각이 들었어요. 둘이 왜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걸까?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셋이 함께 밥을 먹었어요. 국밥에 소주 한 잔씩. 수고했어, 오늘도. 여사장이 잔을 들었어요. 엄마도 수고했어요. 도훈이가 맞받았습니다. 저도요, 말순 여사님. 민수가 환하게 웃었어요. 여사장이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웃는 얼굴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았어요. 누구더라? 어디서 봤지? 여사장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하지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착하고 열심히 일하는 청년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셋이 둘러앉아 밥을 먹는 모습은 영락없는 가족 같았습니다. 그 무렵 강 회장은 미칠 것 같았습니다. 민수가 사라진 지 일주일이 넘었어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사설 탐정도 고용했어요. 온 서울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찾을 수 없었어요. 마치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도대체 어디 간 거야? 강 회장은 서재에 앉아 머리를 싸맸어요. 책상 위에는 두 장의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민수의 유전자 검사 결과지, 친자관계 불일치. 또 하나는 도훈이의 유전자 검사 결과지, 친자관계 일치. 강 회장은 두 서류를 번갈아 바라봤어요.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민수가 이걸 봤구나. 그래서 도망친 거구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민수는 비록 핏줄은 아니지만 30년 동안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아내가 목숨 바쳐 살린 아이였어요. 그 아이가 상처받고 도망쳤다고 생각하니 미칠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 박 과장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뭐야? 도련님 행방을 찾은 것 같습니다. 강 회장이 벌떡 일어났어요. 어디야? 어디 있어? 박 과장이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화면에 사진 한 장이 떠 있었어요. 시장 골목, 국밥집 앞, 앞치마를 두른 민수가 그릇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의 눈이 커졌어요. 이게 민수야? 네, 회장님. 사설 탐정이 찾아냈습니다. 강 회장은 사진을 확대했어요. 민수의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살이 빠졌어요. 얼굴이 그을렸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밝았어요. 전에는 볼 수 없던 표정이었습니다. 진심으로 웃고 있었어요. 여기가 어디야? 욕쟁이 국밥집입니다. 회장님께서 자주 가시던. 강 회장은 말을 잃었어요. 욕쟁이 국밥집, 최말순 여사의 가게에 민수가 거기서 일하고 있다고? 자기 친엄마 가게에서? 운명이란 게 정말 있는 걸까요? 강 회장은 한참 동안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가자. 네. 그 가게로 가자. 지금 당장. 강 회장은 재킷을 집어들었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모든 진실을 밝힐 때가 왔어요. 1시간 뒤 강 회장은 욕쟁이 국밥집 앞에 섰습니다. 점심시간이 막 끝난 때였어요. 가게 안에 손님은 별로 없었습니다. 강 회장은 심호흡을 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어서 와요. 최말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강 회장을 알아봤어요. 아저씨, 오랜만이네. 요즘 왜 안 왔어? 강 회장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주방에서 도훈이가 육수를 적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서 민수가 그릇을 닦고 있었습니다. 민수도 강 회장을 봤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손에서 그릇이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그릇이 바닥에 부딪혀 깨졌어요. 왜 그래?
최말순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움직이지 못했어요. 아버지를 바라보며 굳어 있었습니다. 민수야. 강 회장이 낮게 불렀어요.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아버지, 저, 괜찮아. 다 알아. 강 회장이 천천히 다가갔어요. 도훈이가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요. 저기 무슨 일이에요? 최말순도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저씨, 저의 아는 사이야? 강 회장은 잠시 멈췄습니다. 모두를 둘러봤어요. 도훈이, 민수, 최말순. 이 자리에서 모든 걸 말해야 했어요. 최 여사, 강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앉으시오. 할 말이 있소. 최말순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뭔데? 갑자기 왜 그래? 앉으면 말해주겠소. 강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네 사람이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강 회장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탁 내려놓았어요. 이게 뭐야? 최말순이 물었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요. 강 회장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 2장을 꺼내 펼쳤어요. 이보시오, 최 여사. 강 회장이 최말순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당신 아들이 내 아들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최말순의 눈이 커졌어요. 30년 전 그 산후조리원 화재 기억하시오? 그게 갑자기 왜? 그날 밤 아기가 바뀌었소. 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신이 키운 아들 도훈이가 내 핏줄이고 내가 키운 아들 민수가 당신 핏줄이요. 천둥이 치는 것 같았어요. 최말순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노망난 영감이 뭐래? 검사 결과를 보시오. 강 회장이 서류를 밀었어요. 최말순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눈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박도훈 강중만 친자관계 일치. 강민수 강중만 친자관계 불일치. 최말순의 손이 덜덜 떨렸어요.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사실이요? 강 회장이 낮게 말했어요. 30년 전 그날 밤 화재 혼란 속에서 아기들이 뒤바뀐 거요. 최말순이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린 것 같았습니다. 그럼 도훈이가 최말순이 도훈이를 바라봤어요. 도훈이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저 애가 최말순이 민수를 바라봤어요.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내 아들이라고? 최말순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최말순이 민수에게 다가갔어요. 떨리는 손으로 민수의 얼굴을 들어 올렸습니다. 눈물에 젖은 민수의 얼굴. 최말순은 그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눈, 코, 입.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웃는 모습이 자기 젊은 시절과 똑같았어요. 눈매도 입꼬리 올라가는 모양도. 아이고. 최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아이고. 최말순이 민수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내 새끼였어. 민수도 최말순을 안았어요. 엄마의 품이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엄마의 품. 엄마. 민수의 입에서 그 말이 새어나왔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 내 아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도훈이는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강 회장을 봤습니다. 강 회장도 도훈이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눈시울이 붉었습니다. 도훈아. 강 회장이 낮게 불렀어요. 도훈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웠어요. 나도 믿기지가 않는다. 강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넌 내 아들이야. 30년 전에 잃어버렸던 내 아들. 도훈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는요. 도훈이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전 엄마 아들이에요. 저 키워준 건 엄마예요. 알아. 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왔어. 빼앗으러 온 게 아니야. 도훈이가 강 회장을 올려다봤어요. 그럼 왜 오셨어요? 강 회장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가족이 되자고. 우리 모두. 가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강 회장의 말이 공중에 떠 있었어요. 가족이 되자고. 우리 모두. 최말순이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강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가게 안을 둘러봤어요. 낡은 벽, 기름때 묻은 천장, 삐걱거리는 의자들. 하지만 따뜻한 공간이었습니다. 정이 넘치는 곳이었어요. 최 여사, 강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며칠 동안 많이 생각했소.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최말수는 아무 말 없이 들었어요. 처음엔 화가 났소. 30년 동안 속았다는 생각에. 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 아들인 줄 알고 키운 민수가 남의 핏줄이라니. 내 진짜 아들은 남의 집에서 가난하게 자랐다니. 도훈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수도 눈물을 훔쳤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강 회장이 말을 이었어요. 민수는 내 아내가 목숨 바쳐 살린 아이요. 불길 속에서 제 몸을 태우면서 지켜낸 아이란 말이요. 강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 아이를 어떻게 버리겠소? 핏줄이 아니라고 내칠 수 있겠소?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아버지, 그리고 도훈이. 강 회장이 도훈이를 바라봤어요. 이 아이는 내 핏줄이요. 30년 동안 떨어져 살았지만 내 피가 흐르는 아들이요. 도훈이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런데 이 아이를 키운 건 최 여사요. 30년 동안 밥 먹이고 입히고 사람 만든 건 당신이란 말이요. 최말순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게 있어. 강 회장이 심호흡을 했어요.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습니다. 합치자. 뭐? 최말순이 되물었어요. 우리 가족을 합치자는 거요. 강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내가 키웠지만 당신 핏줄이요. 도훈이는 당신이 키웠지만 내 핏줄이고. 그럼 둘 다 우리 아들 아니겠소? 최말수는 멍하니 강 회장을 바라봤어요.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 거지? 구체적으로 말해봐. 최말순이 물었어요. 강 회장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어요. 이 건물 말이오. 이 건물? 내가 새로 지어주겠소. 오래된 건물 싹 허물고 5층짜리로 새로 올리는 거요. 최말순의 눈이 커졌어요. 1층은 가게. 지금보다 넓고 깨끗한 가게를 만드는 거요. 주방도 새로 꾸미고 테이블도 새로 놓고. 강 회장이 손가락을 하나 펼쳤어요. 2층은 당신 집. 방 3개짜리로 넓게 만들어주겠소. 도훈이 방도 따로 만들고. 손가락이 2개가 됐어요. 3층은 내 집. 나도 이 건물에서 살겠소. 민수랑 같이. 최말순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내가 여기서 산다고? 그렇소. 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4층은 사무실. 도훈이가 사업 관리할 공간으로 쓰면 되고. 5층은 옥상 정원. 다 같이 모여서 고기 구워 먹을 수 있게. 강 회장이 씩 웃었어요. 최말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로 이러는 건가? 잠깐. 최말순이 손을 저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재벌 회장이 시장통 국밥집 건물에서 산다고? 말이 돼? 왜 안 돼? 강 회장이 되물었어요. 나 혼자 큰 집에서 30년을 살았소. 아내 죽고 나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 강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밥 먹을 때도 혼자, 잠잘 때도 혼자, 명절에도 혼자.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가 외로웠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민수가 있었지만 그 녀석은 맨날 사고만 치고 돌아다녔지. 같이 밥 먹은 적도 별로 없소.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근데 여기는 달라. 강 회장이 가게 안을 둘러봤어요. 처음 왔을 때부터 느꼈소. 이 가게는 따뜻하다고, 정이 넘친다고. 최말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최 여사가 투덜거리면서도 깍두기 주고 도훈이가 손님한테 웃으며 인사하고 민수가 열심히 설거지하는 거 봤어. 강 회장이 웃었어요. 그게 가족이더라고. 내가 30년 동안 그리워했던 게 이거였소. 최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근데 최말순이 더듬거렸어요. 난 그냥 시장통 국밥집 아줌마야. 재벌 회장이랑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라고. 누가 그래? 강 회장이 물었어요. 세상이 그래. 최말순이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재벌 회장이 국밥집 아줌마랑 한 건물에 산다고? 웃음거리가 될 거야. 강 회장은 피식 웃었어요. 남들이 뭐라든 상관없소. 뭐, 내 나이 60이요. 이제 남 눈치 볼 나이 지났어. 강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요. 내 아들들이랑 같이. 그리고 당신이랑도. 최말수는 멍하니 강 회장을 바라봤어요. 이 사람이 진심인 거구나. 엄마. 도훈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나도. 솔직히 말할게. 최말순이 도훈이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 내가 저 아저씨 아들이라는 게. 도훈이가 강 회장을 힐끗 봤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상하게 끌렸어. 아저씨가 가게에 올 때마다 왠지 모르게 신경 쓰였거든. 강 회장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게 피 때문인지는 모르겠어. 근데 확실한 건 도훈이가 최말순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가 내 엄마인 건 변함없어. 날 키워준 건 엄마니까. 그건 절대 안 변해. 최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근데 아버지도 알고 싶어? 도훈이가 강 회장을 바라봤어요. 30년 동안 몰랐던 아버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 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도요. 민수가 입을 열었어요. 저도 엄마를 알고 싶어요. 민수가 최말순을 바라봤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엄마가 없었어요. 엄마 품이 어떤 건지 몰랐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근데 여기서 일하면서 느꼈어요. 말순 여사님이 엄마 같았어요. 최말순이 민수를 바라봤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까 안아주셨을 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엄마 품을 느꼈어요. 민수가 울먹였어요. 그러니까 저도 가족이 되고 싶어요. 모두 같이. 최말수는 두 청년을 번갈아 바라봤어요. 도훈이와 민수. 한 명은 자기가 키운 아들. 한 명은 자기가 낳은 아들. 둘 다 자기 아들이었어요. 최말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건물주 시켜준다며? 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5층짜리? 그렇소. 최말순이 코를 훌쩍였어요. 그리고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에휴, 건물주 시켜준다는데 마다할 거 있나? 강 회장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도훈이와 민수도 따라 웃었습니다. 대신 조건 있어. 최말순이 손가락을 치켜들었어요. 뭐요? 내 가게 이름은 안 바꿔. 욕쟁이 국밥 그대로 갈 거야. 당연하지. 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주방은 내가 총책임자야. 아무도 간섭하면 안 돼. 알겠소. 마지막으로 최말순이 강 회장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나한테 반말하지 마. 나이 같잖아. 강 회장이 피식 웃었어요. 알았소, 최 여사. 최말순도 웃었어요. 눈물이 흐르는 얼굴로. 그래, 해보자. 한 지붕 두 가족. 그 말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눈물과 웃음이 뒤섞인 얼굴들. 새로운 가족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서울 외곽의 그 시장 골목. 낡은 건물들 사이에 새 건물이 우뚝 서 있었어요. 5층짜리 하얀 건물. 깔끔하고 현대적인 외관이었습니다. 1층에는 커다란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욕쟁이 국밥. 예전 그 글씨체 그대로였습니다. 다만 간판이 새 것으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아침 10시.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어서 와요. 최말순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가게 안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넓고 깨끗한 홀, 나무 테이블과 편한 의자, 은은한 조명. 시장 국밥집 같지 않았어요. 고급 한식당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그래도 국밥 냄새는 그대로였어요. 구수하고 뜨거운 그 냄새. 주방에서 도훈이가 육수를 젓고 있었습니다.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어요. 형, 이것 좀 봐봐. 민수가 작은 그릇을 들고 왔어요. 새로 개발한 양념장이었습니다. 도훈이가 맛을 봤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와, 이거 대박인데? 그치? 고추기름 비율을 바꿨어. 민수가 뿌듯하게 웃었어요. 이거 신메뉴 양념으로 쓰자. 매운 국밥 출시하면 대박 날 것 같아. 좋아, 엄마한테 말해볼게. 도훈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둘은 이제 형제처럼 지냈습니다. 아니, 진짜 형제보다 더 가까웠어요. 도훈이는 민수를 동생이라고 불렀고, 민수는 도훈이를 형이라고 불렀습니다. 피가 섞이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맺은 형제였어요. 야, 거기 육수 넘친다. 최말순이 주방으로 뛰어왔어요. 아이고, 이 녀석들이 수다나 떨고 있어. 엄마, 미안. 도훈이가 황급히 불을 줄였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민수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말순은 민수를 바라봤어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민수는 이제 그녀를 어머니라고 불렀어요. 1년 동안 정이 들었거든요.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서로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졌어요. 같이 밥 먹고, 같이 일하고, 같이 웃으면서 최말순은 민수에게 요리를 가르쳤어요. 자기 손맛을 전수해줬습니다. 민수는 스펀지처럼 흡수했어요. 타고난 재능이 있었거든요. 어머니, 이거 간 좀 봐주세요. 민수가 국자를 내밀었어요. 최말순이 맛을 봤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잘했어. 이 정도면 됐어. 칭찬을 잘 안 하는 최말순이었어요. 그런데 민수한테는 가끔 칭찬을 해줬습니다. 민수는 그럴 때마다 행복했어요. 엄마에게 인정받는 기분. 30살에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디 갔어? 도훈이가 물었어요. 위층에서 전화 받고 있을걸? 회사 일인가 봐.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강 회장은 약속대로 3층에서 살고 있었어요. 처음엔 다들 어색해했습니다. 재벌 회장이 시장통 건물에서 산다니
말이 안 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강 회장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행복해 했습니다. 매일 아침 1층으로 내려와서 국밥을 먹었어요. 점심에는 가게 일을 도왔습니다. 카운터에 앉아서 계산을 했어요. 손님들한테 인사도 했습니다. 처음엔 손님들이 깜짝 놀랐어요. 저 어르신 누구야? 글쎄, 사장님 아버지인가? 강 회장은 그냥 웃기만 했어요. 누가 물어도 그냥 여기 식구요라고만 대답했습니다. 뉴스에 나온 적도 있었어요. 재벌 회장, 시장 국밥집에서 일하다.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왜 이러시는 겁니까? 회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강 회장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회사는 직원들이 알아서 하고 있어. 나는 이제 여기가 더 좋아. 국밥 냄새 맡으면서 사는 게 행복하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돈 많은 사람이 왜 저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은 진심이었어요. 30년 만에 찾은 행복이었거든요. 비거. 3층에서 내려오는 계단 소리가 들렸어요. 강 회장이었습니다. 편한 옷차림에 슬리퍼를 끌고 내려왔어요. 아버지, 전화 끝났어요? 도훈이가 물었어요. 응, 끝났어. 강 회장이 도훈이 옆에 섰습니다. 육수 솥을 들여다봤어요. 오늘 국물 좋은데? 그렇죠? 뼈를 좀 더 오래 구웠어요. 도훈이가 뿌듯하게 웃었어요. 강 회장은 도훈이를 바라봤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1년 전만 해도 몰랐던 아들. 이제는 매일 얼굴을 보는 사이가 됐습니다. 도훈이는 사업 감각이 뛰어났어요. 강 회장의 피를 물려받은 거죠. 국밥집 경영을 맡기자 매출이 쑥쑥 올랐어요. 단골 손님도 늘었습니다. 지금은 한성식품 국밥 사업부 대표를 맡고 있었어요. 아버지 회사의 한 부서를 책임지는 거였습니다. 물론 도훈이는 고민이 많았어요. 갑자기 재벌 아들이 됐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니 최말순이 옆에 있었습니다. 도훈이를 다독여줬어요. 넌 내 길을 가면 돼. 누가 뭐래도 넌 내 아들이야. 그건 변하지 않아. 그 말에 도훈이는 용기를 얻었어요. 자기 방식대로 사업을 키워나갔습니다. 민수도 달라졌어요. 예전에 사고뭉치 민수는 없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했어요. 밤늦게까지 신메뉴를 연구했습니다. 메뉴 개발 이사라는 직함을 달았어요. 도훈이가 붙여준 거였습니다. 민수는 요리에 재능이 있었어요. 최말순의 피를 물려받은 거죠. 새로 개발한 메뉴마다 대박이 났습니다.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어요. 야, 민수 양념장 언제 나와? 그 매운 국밥 또 먹고 싶은데. 민수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행복했어요. 처음으로 뭔가를 해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녁 9시. 가게 영업이 끝났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문에 영업 종료 팻말을 걸었어요. 아이고, 오늘도 힘들었다. 최말순이 허리를 펴며 말했어요. 엄마 앉아있어. 내가 정리할게. 도훈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리 주물러 드릴까요? 민수도 다가왔어요. 최말순은 두 아들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피식 웃었어요. 됐어, 됐어. 난 아직 팔팔해. 그래도 쉬세요. 강 회장이 의자를 끌어다 줬어요. 최말순은 못 이기는 척 앉았습니다. 사실 기분이 좋았어요. 오늘 저녁은 뭐 먹을까? 강 회장이 물었어요. 국밥 말고 다른 거 먹자. 맨날 국밥만 먹었더니 질려. 최말순이 투덜거렸어요. 그럼 고기 구워 먹을까요? 옥상에서? 민수가 제안했습니다. 오, 좋다. 도훈이가 손뼉을 쳤어요. 그래, 올라가자. 강 회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어요. 옥상 정원이 펼쳐졌습니다. 작은 텃밭과 테이블,
바비큐 그릴. 강 회장이 직접 꾸민 공간이었어요. 도훈이가 고기를 굽기 시작했습니다. 지글지글 소리가 났어요. 민수가 상추와 쌈장을 준비했어요. 강 회장이 소주를 따랐습니다. 최말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웃었어요. 1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광경이었습니다. 자, 한 잔씩 하자. 강 회장이 잔을 들었어요. 뭐에 건배할까? 도훈이가 물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민수가 말했어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4개의 잔이 부딪혔어요. 찰랑찰랑 소리가 났습니다. 강 회장이 소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어요. 최 여사, 오늘 깍두기 맛이 좀 심심한 것 같던데? 최말순이 눈을 부라렸어요. 뭐, 심심해? 내 입맛이 이상한 거야. 아니, 진짜 좀 싱거웠다니까. 시끄러. 주는 대로 먹어. 두 사람이 옥신각신하기 시작했어요. 도훈이와 민수는 서로 보며 웃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싸우지 마세요. 도훈이가 말했어요. 누가 싸워? 대화하는 거지. 최말순이 소리쳤습니다. 맞아, 대화야. 목소리가 좀 클 뿐이지. 강 회장도 웃으며 말했어요. 민수가 고기를 상추에 싸서 최말순에게 건넸습니다. 어머니, 이거 드세요. 응, 잘 먹을게. 최말순이 받아서 한 입에 넣었어요. 도훈아, 아버지도 줘. 도훈이가 고기를 싸서 강 회장에게 건넸습니다. 아버지, 여기요. 고맙다, 아들. 강 회장이 받아먹으며 웃었어요. 밤하늘에 별이 총총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4사람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핏줄로 맺어진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운명이 뒤바꿔 놓은 인연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족이었습니다. 강 회장이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보고 있소?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우리 아들들 잘 크고 있소. 나도 이제 외롭지 않아요.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습니다. 마치 아내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강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핏줄보다 진한 건 함께 밥 먹는 식구의 정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 한구석에 작은 숨결처럼 스며들었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하루에 조용한 위로가 되어드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응원 한 줄 댓글에 남겨주세요. 당신의 오늘이 조금 더 행복하길 기원합니다. 인생우리였습니다.